왜냐하면 세속적 교활함의 왕국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릴라 전사들과 민중에 의해 자신이 조만간 나라에서 쫓겨날 때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한 통치자가 같기 때문이다. 세속적 교활함의 왕국. 세속적 그동안 그 나라에서 축적되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또 어떤 다른 방식을 써서 그곳 원주민을 계속 통치할 수 있을지 고심하느라 그는 마음이 무척이나 심란했다. 그가 자문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금까지 군림하며 통치했던 저들이 내가 빼앗았던 그들의 농장과 공장에서 나를 막 몰아내려고 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직접 그 밭을 일굴 수 없겠군. 내 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겠어. 내 손으로 일을 할 수는 없겠어. 더욱이 계속 이대로 있다가 곤봉과 총칼에 의해 이 나라에서 쫓겨난다면 이후로 나는 계속 치욕스럽게 살아야 할 거야. 내 장갑차와 폭탄이 가진 천하의 힘에 대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떠벌린 데다가 백인종이 흑인종에게 지배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항상 각인시켜 왔으니 그리고 게릴라들이 승리해서 이 나라의 핵심을 장악하게 되면 농장과 산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어지겠지. 이 차와 이 쌀, 이 면과 이 커피와 보석들도 이 호텔과 상점과 공장들도 그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이 모든 것들과 다른 것들까지 전부 잃어버리게 되겠지.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 생각대로만 되면 결국 앞문을 통해 내 나라로 돌아갔다가 뒷문으로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셈. 내 나라 유럽이겠지. 돌아갔다가 다시 케냐로 오겠다. 그땐 대접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에 심었던 것보다 더 탄탄하게 뿌리 내릴 씨를 심을 수 있을 거야. 그가 충성스러운 노예와 하인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세속적 교활함을 다 가르쳐 주었다. 특히 도둑질과 강도질에 너무나 달콤한 향수를 뿌리는 속임수와 독을 사탕나무 잎으로 감싸는 속임수, 그리고 종족이나 종교에 호소하거나 외수를 함으로써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분열시키는 여러 속임수들을 가르쳤다. 교육을 마친 뒤 그는 자신이 잠시 집을 떠나 해외로 나갈 거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높으신 주인님께서 곧 떠날 거라고 하자 충성스러운 노예와 하인들은 자기 옷을 잡아뜯고 몸에 마구 재를 바르고는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어떻게 우리를 여기에 고아처럼 내던져버리고 가버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주인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민중들을 박해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아시면서 절대 이 땅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하셨잖아요. 어떻게 저희를 민족주의 게릴라들 손에 버려두고 떠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높으신 주인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게도 믿음이 없단 말이냐? 근심할 필요 전혀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여 일러주는 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그게 아니었다면 너희들에게도 애국자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어서 도망을 가든가 스스로 밧줄을 구해 목이라도 매달든가 라고 얘기해 줬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내 식탁에서 얻어먹던 빵 부스러기보다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많은 돈과 여러 은행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장갑차와 총과 폭탄과 비행기도 더 갖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항상 사랑하며 먹는 것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지. 다시 돌아온다. 제2의 식민주의 정책을 피겠다 이거지.
나는 신기한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너희는 거기서 남은 소중한 찌꺼기를 걷어먹고 통치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직전에 다시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그 나라의 곡간 열쇠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 애국적 게릴라들과 이 땅의 민중은 너희가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검다는데 현혹되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보아라. 이제 우리 흑인들이 우리나라 열쇠를 가졌다. 보아라. 이제 우리 흑인들이 운전석에 앉았다. 우리가 지금껏 싸운 것이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흑인 주인님을 위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 다음 그는 자기가 가진 물건과 자산을 나눠주며 잘 관리하고 나아가 불리고 증식하라고 했다. 한 사람에겐 50만 실링에 해당하는 자산을 주고 다음 사람에겐 20만 실링 또 다음 사람에겐 10만 실링에 해당하는 자산을 주었으며 나머지 모두에게도 얼마나 충실하게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믿음을 함께 따르고 주인의 세계관을 공유했는가에 따라 자산을 나눠주었다. 그러고는 주인님은 대문을 나서 사라져버렸다. 50만 실링의 자산을 받은 하인은 그 즉시 나가 시골 농부들에게서 물건을 싸게 사들인 다음 그것을 도시 노동자들에게 비싸게 팔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50만 실링의 수익을 올렸다. 20만 실링의 자산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일을 했다. 생산자에게서 물건을 싸게 사들여 소비자에게 비싼 값에 팔았고 그래서 20만 실링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10만 실링의 자산을 받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그 땅의 민중 대다수의 삶 그리고 지금 막 외국으로 가버린 자기 주인님의 삶을 살펴보았다. 주인은 늘 자신이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자본만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떠벌리고 자랑하곤 했다. 자본이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야. 노동자들의 땀으로 거기 물을 주지 않고도 혹은 농민과 노동자의 값싼 노동 없이도 과연 자본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만약 자본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과연 돈이란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10만 실링을 깡통에 담고 위를 잘 막았다. 그러곤 바나나 나무 아래 땅을 파서 깡통을 묻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주인님이 자신이 두고 간 자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주고 간 돈이 얼마가 되었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50만 실링을 받았던 자가 나와 말했다. 높으신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50만 실링을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은 정말로 놀라워하면서 외쳤다. 100%의 수익을 얻었다고? 정말 놀라운 수익률인걸. 아주 잘했군. 자네는 훌륭하고 충실한 하인이야. 자네에게 자산을 좀 맡겨도 괜찮다는 걸 증명해 보였어. 앞으로 여러 사업의 감독을 맡기도록 하겠네. 자네 주인님의 행복과 번영을 함께 누려보라고. 내가 소유한 은행에 이곳 지사, 메이징, 디렉터 자리를 주고 다른 회사의 이사로도 임명을 하지. 그 회사에 약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난 웬만하면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국주의자가 물러간 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원격 조정의 방식으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식민지를 지배했다는 거지. 이 나라에서는 자네가 나를 대표하게. 모든 제국주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지. 그 다음엔 20만 실링을 받은 자가 나와서 주인님에게 말했다. 높으신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20만 실링을 주고 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자산이 20만 실링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이 말했다. 놀라워. 이건 정말 놀라워.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니 정말이지 투자를 할 만한 안정적인 나라야. 훌륭하고 충실한 아이니여. 잘했구나. 자네에게 자산을 좀 맡겨도 괜찮다는 걸 증명해 보였군. 앞으로 여러 사업의 감독을 맡기도록 하겠네. 자네 주인님의 행복과 번영을 함께 누려보라고. 내가 가진 보험회사에 이곳 지사 세일즈 디렉터 자리를 주고 다른 회사 지사의 이사 자리도 주도록 하지. 그 회사에서 명목상의 배당을 약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난 내 모습을 아예 감추겠네. 장막 뒤에만 있을 테니까.
현관문이나 창문에는 자네가 서서 밖에서 보이는 건 앞으로 항상 자네의 얼굴이 되게 하자고. 자네는 이 나라에서 내 투자를 감시하게 될 거야. 이제 10만 실링을 받은 자가 앞으로 나와 주인님에게 말했다. 백인종의 일원이신 높은 주인님이시여, 전 당신의 속임수를 알아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도 알아냈지요. 제국주의자.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이고 당신은 악독한 주인입니다. 왜냐고요?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곳에서 수확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면서 그것들을 차지했죠. 그것들을 생산하는 일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분배하는 자임을 자처했으니까요. 어째서요? 그저 당신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나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거기에 걸음을 주지 않고도 당신이 준 돈이 과연 무엇이든 생산을 할 수 있는지 보려고 돈을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10만 실링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본은 돌려주겠어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지 않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면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내 몸을 누일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 없는 자본의 신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이제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어요. 이제 난 눈을 떴어요. 오늘 스스로 땀 흘려 일하기로 한 다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는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막대한 양의 부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낭심을, 가슴속에는 쓰라림을 가득 담은 채 주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에게 말했다. 반란족의 하나가 된 이 배은망덕하고 게을러 빠진 못된 놈,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든지 돈놀이하는 사람한테 맡겨둘 생각도 못했느냐? 그럼 내가 와서 단돈 얼마라도 이자는 챙길 수 있었잖아. 내 자산을 무슨 시체처럼 무덤 속에 파묻었다니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내 정체의 비밀을 누가 까발키더냐? 씨도 뿌리지 않고 수확물을 차지하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도 그 물건에서 이윤을 얻는다는 그런 이유로 나를 버리라고 꼬드긴 놈이 도대체 누구야? 수확물을 차지하고 관리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냐? 아니지. 너희 흑인 놈들은 그런 반항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너희 흑인 놈들은 주인에게 단단히 묶여있는 밧줄을 어떻게 끊어버릴지 그 방법을 짜내고 계획을 세울 깜냥이 못돼. 그러니까 분명 공산주의자들한테 현혹되어 잘못된 길에 빠졌구나. 그럼 위험한 생각은 노동자와 농민의 정당에서 나온 게 틀림없어. 그래, 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거구나. 공산주의, 이때까지 나와 이 지역에 있는 나의 대리자 그리고 여기 이 자산관리자들의 눈에 이 나라는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그걸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군. 내 진짜 이름을 영영 잊어버릴 정도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다른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저 못된 생각을 퍼뜨리기 전에 내 장갑차와 폭탄이 아무리 강해도 단합된 조직체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당장 저놈을 잡아가더라. 얼마 안 되지만 저놈이 가진 것을 빼앗아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도록 해.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자는 겨우 아껴놓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 법이니 그것이 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고들 서 있는 거야. 당장 경찰과 군인을 불러와서 감히 노예가 되는 걸 거부한 이놈을 붙잡아 가라고. 감옥이든 영원한 암흑 속이든 당장 쳐넣으라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물을 짜고 일을 가는 일밖에 없게 말이야. 굿. 아주 잘 들었어. 아주 잘 들었어. 반항하는 놈들은 다 저렇게 처리하면 다른 노동자들은 이제 겁이 나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다든지 노예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 무기를 든다든지 할 수 없을 거야. 자네들, 앞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네들을 노예나 하인으로 부르는 일은 없을 걸세. 우리는 이젠 정말 동료라고 할 수 있지. 왜냐고? 내가 자네 나라에 국간 열쇠를 넘겨준 이후에도 자네들은 계속해서 내 명령을 수행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게 될 테니까. 내가 직접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자네들을 하인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인이란 주인의 목표나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자네들은 이 나라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될 테니 대신 동료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번 것의 얼마간을 자네들에게 주겠어. 그래야 민중이 어쩌고 하며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떠드는 놈들이 있으면 그 머리통을 날려버릴 힘과 이유가 자네들에게도 생길 테니까. 평화와 사랑 그리고 나와 내 지역 대리인의 단합이 영원하기를. 그게 뭐 그리 문제지? 자네들은 2번 베어먹고 난 4번 베어먹고 어리버리한 민중을 등쳐먹자고. 발전을 위한 안정이여 영원하라. 이윤을 위한 발전이여 영원하라. 외국인과 외국에서 온 전문 인력이여 영원하라. 사회자가 이렇게 우화를 마치자 경연대회를 위해 동굴에 모인 도둑과 강도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댔는데 어찌나 열정적이었는지 곧 천둥이 울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 소리를 쳤다. 나무랄 데 없이 발에 꼭 맞는 신발 같은 이야기군. 양말도 필요 없겠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셔츠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들었어요? 좀 많은 걸 갖게 될 사람은 우리와 외국인의 단합에 대해 사회자가 한 얘기가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살을 먹고 우리는 뼈다귀를 빨아먹고 뼈다귀라도 가진 개가 아무것도 없는 개보다 나은 거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살이 좀 붙어있는 뼈다귀라고요. That's true American 소셜리즘. 아프리카의 토착적 사회주의 니에레레나 그와 비슷한 중국인 친구들과는 다르죠. 그건 순전한 시기심의 사회주의이고 누구든 뼈다귀를 못 가지게 하려는 우자마니깐요. 중국의 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린 기독교를 원하죠. 사회자가 모두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하자 박수소리와 시끄러운 말소리는 잦아들었다. 그는 살집이 있는 몸에 멜론처럼 둥그런 볼을 지녔다. 커다란 눈이 자두처럼 빨갛고 목은 바오밭 나무 줄기처럼 엄청나게 굵었다. 배가 목보다 약간 더 굵을 정도였다. 아래쪽 위에 2개의 금리가 있는데 말을 할 때마다 금리가 보이도록 입을 쩍쩍 벌렸다. 입고 있는 비단 정장은 빛의 강도라든지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띠며 번쩍거렸다. 그가 경연대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모든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와서 어떻게 도둑질과 강도질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디서 훔치고 강도짓을 했는지 설명하고 도둑질과 강도질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히 해서 외국 상품과 다른 훌륭한 것들이 넘쳐나는 천국에 빨리 오를 수 있을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관객 여러분들이 심판이 되어 주십시오. 각 연사가 들려주는 세속적 교활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고무적인지에 따라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협회 일모로그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사항들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경연대회는 우리가 서로 단합하여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베어먹을 수 있도록 송곳니와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하기 위한 숫돌입니다. 아시다시피 문 앞에 숫돌을 놓아둔 집에는 절대 뭉툭한 칼이 없는 법이죠. 따라서 경연대회에서 떨어진 분들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도둑질과 강도질을 계속 연마하고 우승자에게서 새로운 속임수를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많이 아는 사람도 여전히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표범은 목동들에게 배운 다음에야 어떻게 발톱을 써서 사냥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물러나기 전에 국제도둑질과 강도질협회 즉 IOTR에서 나오신 사절단 단장님을 모셔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지요. 우리가 IOTR의 정식 회원 자리를 이미 신청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절단이 이렇게 찾아주신 것, 게다가 선물과 우승자를 위한 왕관까지 들고 오신 것은 훨씬 더 생산적인 협력의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일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지식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는 걸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길 청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온통 침을 흘려봅시다. 사회자가 도둑질과 강도질 협회 해외 사절단 단장으로 단상으로 불러 대회에 모인 관중들을 위해 한 말씀 해달라고 했다. 단상의 계단을 오르는 해외 사절단 단장을 향해 일제히 기립박수가 쏟아졌는데 그 소리가 천둥보다 컸다. 사회자가 단장에게 단상의 자리를 내주었다. 단장이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시작했다. Time is money 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영국인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따라서 괜히 말을 길게 해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들려주신 우화에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모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또 이탈리아와 일본. 그럼 잠깐만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죠. 그러나 단 하나의 믿음과 목표를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뭉쳤습니다. 바로 도둑질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동료이자 또한 우리의 투자를 관리하는 지역관리자라고 생각하게 여기었습니다. 각 지역의 도둑과 강도들이 모이는 동굴과 소굴을 많이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이룬 것을 보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최근에야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적인 점들을 정말 빨리 파악하고 통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잘해준다면 서구 세계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7명의 제자를 뽑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 대표들의 대표이자 다른 대표들의 대표, 제국주의자의 현지인 대표가 되는 거지. 다른 도둑을 가르치는 도둑, 다른 강도를 가르치는 강도, 전문가를 가르치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을 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쇠도 뚫을 수 있는 무쇠도구가 있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7 제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단 우승자 중에 들면 우리의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 그러니까 모든 금융 관련 회사의 자문회, 자사의 회사 지사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날의 사업이든 다른 어떤 사업이든 그 모두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금융제도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사업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이런저런 사업이 확장될지 말지 등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금융회사들이니까요. 누가 소유할 것이며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좌우하고 이 사업을 키마우가 할 건지 온양고가 할 건지 더 확장할 건지 아예 문을 닫을 건지를 결정합니다. 이 금융회사의 귀족들이야말로 오늘날 세계를 주무르는 존재입니다. 돈이 세계를 지배하나니 이 회사들은 또한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자산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돈이 세계를 지배하나니 이 회사들은 또한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자산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유일하게 믿을 만한 안전금고이기도 합니다. 7 제자들의 임무는 남의 것을 가로채고 차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먹고 마시고 코골매자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길 냄새도 안 난다는 부자 방귀를 끼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른 도둑과 강도들, 특히 익스피리언스가 별로 없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자들에게. 그럼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도움이 될 얘기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도둑질과 강도질이 미국과 서구 문명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돈은 서구 세계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펄떡이는 심장입니다. 우리 식의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싶다면 돈의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자매의 사랑스러운 얼굴 같은 건 다 무시하십시오. 오직 휘황찬란한 돈의 얼굴만을 바라본다면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나니 당신 일가 친척의 피를 마시고 그들의 살을 먹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우리가 직접 겪은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미국과 서구 세계에서 해온 일이니까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의 침탈에 맞서 돈과 자산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린 총과 칼로 그들을 다 쓸어내버렸죠. 한 줌 정도만 남겨서 나중에 우리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보호구역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아직 그들을 끝장내기도 전에 당신들의 아프리카로 와서 몇백만 명의 흑인을 잡아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 종족들의 피였지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동료가 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종족들의 피, 흑인을 잡아다 노예로. 오늘날 미국과 서구 유럽 그리고 일본의 도둑과 강도인 우리들은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빼앗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료들을 위한 부스러기야 항상 남겨두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께서 그들의 노동자와 농민이 흘린 피바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흘린 피바다에서 뒹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둑질과 강도질의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민주주의 말이죠.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다면 연민 같은 건 개나 줘버리세요. 그럼 노동자와 농민이 두려워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우선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속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표현을 쓰셨더라? 오, 예스. 독약을 사탕나무 잎으로 싸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화에 등장한 나쁜 하인처럼 그들이 스스로 주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고집불통으로 말을 안 들으면 그땐 땅에 박아놓고 찡박힌 구두로 밟아 착사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도둑질할 자유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수중에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해외 사절단 단장이 자리에 앉자 그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천둥 같은 박수소리가 쩡쩡 울려서 동굴 전체가 혼이 나갈 듯 시끄러웠다. 저 신발엔 양말이라고는 필요 없어. 양말이라고는 필요 없어. 양말이 무슨 필요야. 발에 저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아주 맞춘 것 같아. 저 외국인 양반 마침 맞은 신발을 만드는 솜씨가 대단하구만. 헬스 에인절스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관중들은 목을 축이며 얘기를 나누었다. 아주 신이 나서 옆 사람의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인들의 입과 코와 눈에 연신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었다. 연주곡은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가와 비슷했다. 몇 분이 지나자 모든 사람들이 밴드 쪽을 바라보며 마치 교회에 있기라도 한 듯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복음이 왔다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다네. 우리의 구원자의 소식이.